기차 안, 현재. 어머님, 창밖으로 호수 보이세요? 여기는 루체른이라는 지방이고 이곳은 호수가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아주 멋지구나. 우리 태환이도 잘 보고 있니? 네, 할머니, 제가 졸라서 스위스로 왔는데 할머니는 어디 가고 싶으셨어요? 나는 국내도 좋아. 여행을 그렇게 다녀보질 못했거든. 어머님, 앞으로 저희랑 많은 곳 다녀요. 춥지 않으세요? 아무리 가을이라도 여긴 추워요. 기차 안 불편한 건 없으세요? 불편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고맙네. 내가 뭐라고 이렇게 신경을 써주다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은 제 평생 은인입니다. 전 모처럼 어머님 모시고 여행할 수 있어 좋은데요. 이렇게 아들과 며느리, 손자까지. 어머님 좋으시죠? 내 생에 몇 없는 아름다운 추억이구나. 이제 죽어도 아쉬울 거 하나 없겠어. 정말 고맙네. 왜 자꾸 돌아가신다고만 하세요? 저희랑 오랫동안 사셔야죠. 그리고 며느리가 의사인데 어머님 병환 하나 못 치료하겠어요? 우리 태환이도 할머니가 있어 저렇게 좋아하는데? 태환아, 할머니를 좋아해줘서 고맙구나. 뭐 하나 해준 게 없는데 손주라고 이렇게 좋아해 주다니. 할머니 자꾸 그런 말씀하면 제가 확 뽀뽀해버릴 거예요. 녀석, 넉살하고는. 어머님, 이제 약 드시고 조금 주무세요. 오늘은 이곳에서 보내고 내일 어머님도 알고 계신 융프라 우호에 갈 거예요. 거긴 스위스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이잖아요. 우리 한국 컵라면도 먹어요. 산에 올라서 먹는 한국 컵라면이 그렇게 맛있대요. 아셨죠? 그러게, 컵라면은 내가 사마. 어머님이 사주신 컵라면 먹게 생겼네요. 내일 전 2개 먹을 겁니다. 짐작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들은 내 자식들이 아닙니다. 오랜 인연으로 저를 찾아와 양아들, 양며느리, 양손주까지 그토록 원하던 가족을 저에게 선물해준 보석 같은 사람들입니다. 전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유방암으로 힘들긴 하지만 양며느리가 의사인 덕분에 평생 소원이었던 해외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라는 이런 멋진 곳에 낭만 있는 기차 여행으로 최대한 배려하고자 노력하는 이들에게 너무도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저는 지금 제 어머니와 같은 분을 어머니로 모시고 여행 중입니다. 살면서 여행을 해본 적이 손에 꼽힐 정도로 당신의 집에만 평생을 사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저는 현재 외교관으로 스위스 한국지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아내는 외과 의사로 아들 녀석은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암으로 힘든 어머님을 굳이 머나먼 스위스까지 모시고 온 이유는 바로 엽서에서만 봤다는 이곳을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전 지금의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되었을지 모를 정도로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어머니와 저의 인연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특별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집 20년 전. 아주머니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게 전부라서 이곳 말곤 제가 갈 데가 없어요. 여기는 여자만 새를 놓는 곳인데 남자는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은데 어쩐다? 쥐 죽은 듯이 있겠습니다. 정말 없는 사람처럼 조심하고 살 테니까 한 번만 선처를 바래요. 여기가 학교랑 가장 가깝고 가지고 있는 돈도 여기 말곤 갈 데가 없어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예? 당시 저는 대학가 근처에서 월세를 놓고 있었습니다. 방도 많지 않고 안채와 바닥을 지나 맞은편에 만들어진 3개의 방에 새를 놓았는데 모두 여자만 고집하던 때였어요. 남녀를 들이게 되면 혹시 모를 불상사와 저 역시 혼자 살기에 만일의 상황에 대비할 힘이 없어서 그냥 여자들만 원하였는데 대학 졸업을 앞둔 학생이 찾아와 난감하긴 했습니다. 사정은 딱하지만 정해놓은 룰이 있기에 망설이고만 있었습니다. 규태 오빠! 오빠가 여기 어쩐 일이에요? 학생 아는 사람이야? 네, 우리 과대 오빠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의 반장인 오빠요. 근데 오빠 진짜 웬일인 거예요? 여기에 입주하고 싶어서 부탁 중이야. 여기는 여자만 받는 곳인데 오빠가 여길 왜 와요? 안 그래 아주머니?
그러게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하네. 아주머니, 사람 한 명 살린다 생각하고 제발 받아주세요. 절대 문제없이 지내도록 할게요. 에? 학생, 이 남학생 어때? 저렇게 부탁하기도 하고 돈도 없다고 하니 난감해서 말이야. 오빠 진짜 착해요. 장학금 한 번도 놓친 적도 없고 여자도 안 사귀어봤어요. 오빠를 만나는 곳은 학교도 딱 3군데요. 강의실, 도서관, 학내 식당 이렇게요. 먼저 살고 있는 여대생의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엔 들었지만 다른 세입자의 의견도 있기에 그럼에도 남학생에게 자꾸 눈길이 가는 제 자신에 놀랬어요. 좋아요. 그럼 나머지 한 명의 아가씨까지 동의를 하면 허락할게요. 대신 약속대로 잘 지켜줘야 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사는 언제 올 거예요? 청소를 좀 해놔야 해서요. 아닙니다. 제가 다 하겠습니다. 전혀 신경 쓰지 않도록 제가 다 할게요. 오빠, 우리 주인 아줌마 원칙이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오면 꼭 직접 청소까지 다 해주시는 거야. 그냥 감사하게 받으면 되고 깨끗하게 생활하면 돼. 정말? 아주머니 정말 감사해요. 다른 분까지 허락하면 3일 후에 들어올게요. 그래요. 연락처 남기고 가면 제가 답변 줄게요. 대신 학생이 지낼 방은 제일 끝방이에요. 괜찮죠? 3일 후 주인공 주방 식탁. 어서들 와요. 새로운 식구가 들어왔으니 잘 지내자는 의미로 저녁 좀 준비해봤어요. 우와, 완전 진수성찬이에요. 우리 엄마가 제 생일상 차려준 것보다 많아요. 갈비, 잡채, 전, 나물, 생선, 묵국. 맛있는 아주머니표 밑반찬들까지 완전 대박이다. 안 그래요, 언니? 그러게, 이 많은 거 혼자 다 준비하셨어요? 오늘 주말이라 저 있었는데 부르지 그러셨어요. 다들 개인 사정이 있는데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한 거예요. 거기 남학생, 쭈뼛대지 말고 앉아요. 제가 앉아도 될까요? 불편하시면 나가겠습니다. 오빠, 너무 격식 차리면 우리가 불편해. 그냥 앉아서 맛있는 거 먹기나 해요. 그래요. 저보다 나이가 많던데 저도 오빠라고 할게요. 저희 집은 딸만 셋이라 오빠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는데 잘 됐네요. 앞으로 잘 지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주머니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이고, 인사하다 음식 다 식겠네. 자, 그럼 맛없더라도 맛있게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름들을 모르겠군요. 각자 통성명 하는 건 어때요? 나부터 할게요. 나는 이 집 주인인 김점순입니다. 나이는 48이고 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영영대학교에 다니는 이남희입니다. 막내니까 많이 예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영영기업에 다니는 한현지예요. 여기서 제가 유일하게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은데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간식 사갈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오, 언니 그 약속 꼭 지켜요. 알았어. 특별히 미지 너한테는 떡볶이도 쏜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28살 영영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는 최규태입니다. 빨리 취업해서 여기 주인 아주머니 비롯해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게요. 혹시나 어렵거나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맡겨주시고요. 그리고 금남의 구역인 이곳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아주머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추 끝난 것 같으니 먹을까요? 잡채 먹어봐. 완전 예술이야. 너무 맛있어. 난 이 전들이 너무 맛있어. 전도 종류가 많아. 어디 보자. 어머, 5종류나 돼. 아주머니, 아니, 이모? 이모? 네, 앞으로 아주머니를 이모라고 부를 거예요. 괜찮죠, 이모? 그럼 저도 이모라고 부를게요. 훨씬 정감 있고 규태 오빠는요? 네, 저도 이모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조카들이 3명이나 생겼네요. 여기 있는 동안 잘 지내길 바래요. 네, 이모. 집, 아들 기일. 나왔다, 점순아. 왔어? 굳이 안 와도 된다니까 왜 오고 그래? 이런 날 혼자서 청승 떨고 뻔한데 어떻게 안 오니? 너 준비할 시간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준비해 왔다. 다른 것엔 인정도 많은 것이 이날만 되면 돌이 되냐? 그냥 후라이드 치킨하고 소주만 있으면 되는데 뭘 그래?
아우, 그걸로 퍽도 좋아하겠다. 너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지? 여기 죽 만들어 왔으니까 좀 먹어. 아이, 귀찮아. 나중에 먹을래. 아이고, 이 미련한 거사. 넌 그냥 먹기만 해. 그리고 아무것도 아무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다 준비할 거니까. 영이 너 없었으면 난 이미 죽었을 거야. 고맙다. 죽지 그러니? 그러면 내가 이 고생 안 하고 편하게 네 무덤에 술만 따라주면 될 텐데. 그러게 말이다. 미안하다. 못 죽어서. 알면 죽이나 드시고 계세요. 제사 후. 우리 점순이 인생 참 어렵게 풀린다. 뭔 놈의 인생이 이리 기구해. 젊었을 때 남편이 교통사고로 저 세상 가고 하나뿐인 아들은 군대에서 폭행으로 저 세상 가고 호련단신으로 커와서 일찍 결혼하고 잘 사나 했더니 넌 왜 그런다냐? 그러게 말이다. 너처럼 대가족의 막내로 태어나 결혼도 잘 사는 막내 아들하고 하고 자식도 많이 낳고 잘 사는데 난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래도 학교 다닐 때부터 네가 알게 모르게 나 많이 도와줘서 이만큼이라도 살고 있는 거야. 그 나쁜 작은 아빠네서 살아남느라 고생했지. 지금도 생각하면 내가 다 치떨려. 어떻게 자기 조카를 한겨울에 연탄 꺼뜨렸다고 내복 바람으로 쫓아? 응? 우리 엄마가 대문 앞에서 떨고 있는 거 안 봤으면 진작에 죽었어, 얘. 하긴 징글징글하게 눈칫밥 먹으면서 살았지. 부모님 모두 돌아가시고 하나뿐인 친척이라곤 작은 아빠네밖에 없었는데 겨우 국민학교 5학년인데 그때부터 식모살이 하다시피 하면서 살았지. 사촌 동생들 건사하고 집안일 하고 밥도 따로 먹었지. 작은 아빠 식구들만 나들이 다닐 땐 난 집 지키고 일했지. 지금 와 생각해보면 참 모진 사람들이었어. 얼마 전에 그 인간들 중 한 명 연락 왔다며? 왜 했다니? 돈 좀 빌려달라고. 그 집이 내 앞으로 되어 있으니 담보 좀 잡아서 돈 좀 달라고. 그래서 해줬어? 아니, 그 집에 살면서 10년 동안 좋았던 기억이 하나도 없어서 싫다고 했어. 그랬더니 나보고 독한 년이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독하니까 서방도 하나뿐인 자식도 잡아먹은 거라고 악담을 하대. 그 집 식구들 정신병자들 아니야? 왜? 돈이 필요하다든? 사촌 남동생이 사람을 좀 때렸는데 합의금 좀 해달라고. 얘 절대 해주지 마. 뭐 하나라도 얻어본 적이 있어야 주지. 하도 닥달하길래 그냥 300만 원 보내주고 연락 끊자고 했어. 수중에 300밖에 없었거든. 아이고, 이 미련한 거사. 그 돈을 또 왜 해줘? 또 달라고 하면 어쩌려고. 근데 그 인간들 너 여기 사는 건 알아? 몰라. 남편 주고 보험금하고 퇴직금 합해서 이곳으로 몰래 이사 온 거고 전화번호 안 바꿔서 연락 온 거야. 그래서 이번에 전화번호 바꿨잖아. 이제 연락할 사람뿐이 너밖에 없다. 잘했어. 아무도 알려주지 마. 그나저나 엄마보다 먼저 하늘 날아가서 행복할까? 엄마 불쌍하다고 엄마밖에 모르던 놈이었는데 내 아들 착했지. 너무 착해서 지 아빠가 데리고 간 것 같아. 나도 같이 데려가지. 요샌 꿈에도 안 보여. 차라리 잘 된 거야. 꿈에 나와서 좋을 게 뭐 있어. 속만 시끄럽지. 2년 후. 남학생은 자신의 약속대로 조용히 잘 지냈어요. 다만 문제가 조금 있다면 조금씩 밀리기 시작한 월세가 벌써 1년 가까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쫓아내거나 달라고 할 수 없었던 건 시험에 계속 낙방을 하면서 건강했던 2년 전과는 다르게 확실히 차이나게 힘들어 보였습니다. 평소에도 모진 소리를 못하는 게 제 성격상 그냥 조용히 기다려주는 것 말곤 할 게 없었어요. 이모, 안에 계세요? 들어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모의 생일 축하합니다. 빨리 촛불 꺼요. 어떻게 알았어? 현지 언니가 계약서보다 알게 되었대요. 이모, 50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요. 이건 남이랑 저랑 조금 모아서 산 거예요.
봄에 맞춘다고 샀는데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아, 어머, 너무 곱다. 나 노란색 정말 좋아하는데. 이렇게 예쁜 가디건 처음이야. 정말 고마워. 아이고, 눈부셔. 하얀 피부와 정말 잘 어울려요. 모두 정말 고마워. 매년 혼자 보내는 거 익숙해져서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알아봐줘서 고마워. 이모, 오늘 이모 생신인데 저녁에 파티 안 해요? 배고프단 말이에요. 아, 해야지 해. 뭐 먹고 싶어? 간만에 옥상에서 삼겹살 파티 어때요? 요즘 고기를 너무 안 먹었더니 고기가 고파요. 엄마가 보내주신 반찬들이야 맨날 풀떼기밖에 없고 학생이 돈이 없어서 고기 먹은 지 언제인지 몰라요. 남이 너 너무 노골적으로 고기 사달라고 한다. 이모, 고기는 내가 살까요? 아니야. 내가 다 준비할 테니까 니들은 와서 맛있게만 먹어줘. 아이, 그런데 규태 학생이 안 보이네. 도서관 갔나? 그럴 거예요. 다음 달에 외모고시 있다고 도서관에서 거의 살더라고요. 아쉽네. 그럼 우리끼리라도 먹을까? 좋죠. 남이 너는 규태 오빠한테 문자 한번 보내고 연락 없으면 그냥 놔둬. 공부하는데 괜히 신경 쓰인다? 오케이. 옥상. 이모는 어느 계절을 제일 좋아해요? 나는 봄. 특히 봄밤을 좋아하지. 봄비도 좋고. 우리 엄마도 봄밤을 좋아하시던데 왜 그러는 걸까? 글쎄, 아무래도 따뜻한 기운이 돌기 시작해서 그러지 않을까? 이모 생일 덕분에 우리가 포식한다. 삼겹살에 키조개에 전복까지 완전 삼합이에요. 이모, 우리한테 받은 월세로 이렇게 준비하면 뭐 먹고 살아요? 월세도 이 근방에서 제일 저렴하면서? 혼자 사는데 크게 들어갈 일이 뭐가 있다고. 적게 주는 우린 감사하죠. 수도세도 이모가 다 내주고 우린 전기세하고 월세만 주면 그만인데 미안하죠. 참, 규태 오빠 월세 줬어요? 응? 무슨 소리야? 아니, 몇 달 전에 월세 때문에 밀렸는데 이모가 아무 말씀 없이 기다려주고 있다고 미안해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연여있는 시험 때문에 알바도 못하고 있어서 돈 나올 구석이 없다고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다고 하던데요? 규태 오빠 그렇게 어려워? 부모님 안 계셔? 그런가 봐. 나도 잘 모르는데 어렸을 때 가족 나들이 가다가 교통사고로 오빠만 살아남고 부모님이랑 여동생까지 모두 죽었다고 들었어. 그래서 친척집 전전하며 힘들게 살고 있다고 그러던데 다행히 수재라서 장학금으로 겨우 대학 졸업할 수 있었다고 우리과 오빠가 규태 오빠랑 군대 동기까지 되어서 들었대. 정말 힘들게 컸구나. 늘 씩씩하게 지내서 나도 최근에 들었어. 그나저나 규태 오빠 월세 받았어요? 아, 그럼. 얼마 전에 돈이 구해졌다고 그동안 밀린 거 싹 다 냈어. 규태 학생 부모님이 안 계셨던 거야? 아,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게 세상에서 제일 가슴 아픈 일인데. 아, 뜨거! 다 익었다. 이모, 아세요? 내가 먹을게. 싫어요. 삼겹살, 키조개, 전복, 파절임에 쌈장, 마늘, 고추까지 한 입 크기로 쌌는데 생일이시니까 얼른요. 우리 이모 맛있게 드신다. 우리 엄마한테 저번에 이모랑 현지 언니랑 함께 찍은 사진 문자로 보내줬더니 가족 같다고 질투가 얼마나 심하던지. 나도 그 사진 우리 엄마 보여드렸는데 우리 엄마도 질투하시더라. 이렇게 재밌게 사느라 이사갈 마음이 없었냐고 아빠까지 합세해서 놀렸다니까? 3년 이상 함께 지내다 보니 2명의 아가씨들은 세입자 그 이상처럼 느껴졌고 혼자 사는 저에 대한 관심을 가져줘서 고마웠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1년 가까이 월세가 밀린 남학생의 사정을 알고 나니 저릿한 마음이 들어 괴로웠습니다. 저와 닮은 듯 닮지 않은 남학생의 인생도 고달팠겠다는 생각에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학생 생일날. 학생 있나? 이모님 들어오세요. 들어갈 건 없고 잠깐 안채로 오겠나? 예, 알겠습니다. 왔어요? 아유, 갈수록 얼굴이 상하네. 이모님, 이게 뭐예요? 오늘 규태 학생 생일이라며 30번째 생일 축하해요. 죄송합니다, 이모님. 학생이 나한테 뭐가 미안해. 계약서 보니까 생일이기에 미역국 한 그릇 끓여주는 게 전부인데. 저 부모님 돌아가시고 처음 받아보는 생일상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월세 1년치나. 이 좋은 날 그런 말은 왜 해? 두 아가씨 알면 또 난리 피우니 조용히 같이 밥 먹세.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죄송해요. 시험에 꼭 붙으면 꼭 갚을게요. 그 돈 나한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하지만 학생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돈일 거야. 내 걱정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지내다 여유 되거든 언제든지 갚아. 아이 좋은 날 왜 울고 그래? 국 다시 데워옴세. 어디 가면 안 돼? 꼭 한 그릇 다 먹고 가? 병실. 그럼 친구분이 보호자로 등록하시는 거예요? 예, 맞아요. 저 친구 가족 없어요. 제가 대신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언제 오시나요? 지금 병동 회진 돌고 계시니 곧 오실 거예요. 수술 동의서의 서명과 함께 설명드릴 테니 이쪽으로 오세요. 나 잠깐 갔다 올 테니까 울지 말고 있어. 아유, 주책이다. 어서 다녀와. 매번 너한테 미안한 일만 만든다. 평생 귀찮게 해도 좋으니까 제발 나보다 하루만 더 살고 죽어라. 그게 내가 너한테 하는 최고의 욕이다. 몇 달 전부터 왼쪽 가슴에 물컹한 것이 잡혀서 고민이었는데 결국 유방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초기라서 암만 제거하면 되는데 문제는 왼쪽 가슴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제 나이 아직 51에 불과한데 한쪽 가슴을 도려내야 한다는 것이 무섭고 서글펐지만 어쩔 수 없다는 의사 말에 수술을 결심하기로 했고 늘 그렇듯 친구가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별다른 징후는 없네요. 요즘은 암 재발률 낮아서 완치로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어요. 더구나 김점순 씨는 초기로 일찍 발견한 덕분에 큰 걱정이 덜하실 겁니다. 수술 동의서 작성하셨나요? 친구가 도와주고 있어요. 요즘은 의료 기술이 워낙 발달한 상태고 한국 의료는 세계적으로 알아준 만큼 너무 염려 마세요. 저 역시 문제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유,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수술 후 염려와는 다르게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회복을 위해 일주일 정도 입원이 필요한 상태였어요. 친구도 남편과 일찍 사별한 탓에 제 곁을 지켜줄 수 있다며 슬픈 농담을 주고받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간 월세를 사는 두 아가씨가 다녀갔지만 남학생은 입원해서 수술을 마친 오늘까지 보지 못했어요. 처음부터 마음이 쓰였는데 저처럼 혼자라는 말을 듣고 더 신경을 써주고 있지만 오히려 미안해하고 피하는 것 같아 내심 서운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프지 않아? 이제 죽 말고 밥 먹어도 된다니까. 내가 너 좋아하는 생선구이로 한 상 차려올 테니 혼자서 놀고 있을 수 있지? 나 없다고 몰래 울거나 그러면 못 쓴다? 이제 나 안 울어. 뭐가 안 울어? 너 어렸을 때부터 울보였어. 수술하기 전에 몰래 화장실 가서 울고 온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어디서 거짓부렁이야? 그건 또 언제 봤대? 몰래 간 건데. 아이고, 늦기 전에 다녀와야겠다. 너랑 수다 떨다 한밤중에 또 울라. 누구세요? 우리 찾아온 거 맞아요? 이게 누구야? 규태 학생? 누구? 새 들어 사는 식구 중 한 명이구나. 어서 와요. 남자가 있는 줄 몰랐네. 근데 네 아들하고 진짜로 닮았다. 체형은 달라도 선한 눈빛이 정말 아들 같네. 무슨 말씀이신지. 몰라요? 주인 아줌마 아들 군대에서 폭행으로 죽었거든. 그리고 너 안 바쁘니? 나 배고파. 빨리 가서 한 상 차려와. 응, 그래. 내 후딱 갔다 오마. 그럼 쉬었다 가요, 총각. 예, 다녀오십시오. 내 친구가 말이 좀 많아. 불편했다고 이해해? 일찍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모님. 이번에도 시험에 떨어져서 도저히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이모님 뵐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반값도 밀려있고 시험도 떨어지고. 전 나고자인가 봐요. 그런 말이 어딨어. 살다 보면 다 시련은 오긴 마련이고 그 또한 한때라고 봐. 학생은 의지가 강하니까 지금 손학 배운다고 실망하지 마.
소낙비는 오래 내리는 비 아니야. 금방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을 테니 걱정 말고 또 도전해봐. 이모님을 보고 있으면 돌아가신 우리 엄마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쩌다 아드님이. 학생 못지않게 내 팔자도 기구한가 봐. 젊었을 때 남편이 아들 하나 남겨놓고 먼저 가더니 나중엔 다 큰 아들이 군대에서 맞아 죽을 줄 몰랐네. 가해자의 말이 재미삼아 때렸다는데 지속적인 구타로 나중에 부검을 해보니 장파열이 심했어. 그런 나쁜 놈들이 있어요? 어떻게 처벌은 받았고요? 받았는데 곧 있으면 나온다고 하더라고. 이런 얘기 해봤자 재미도 없고 다른 얘기 하자 우리. 이모님 아드님과 저 많이 닮았나요? 처음 학생 봤을 때 우리 아들 살아 돌아온 줄 알았어. 등치가 더 좋아져서 왔구나 싶었지. 자네도 혼자서 세상 이겨내느라 고생 많았네. 이모님 꼭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그래야 제가 어디 가서든 이모님 생각으로 잘 이겨낼 수 있죠. 나 아무렇지도 않아. 초기라서 수술도 잘 됐어. 건강하게 우리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염려 마라. 이만 가봐야겠어요. 늦게 가면 도서관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 어서 가. 이렇게 와줘서 정말 고맙네. 태어나면 내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네 이모님. 음식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 가요? 응, 잘 가. 집 퇴원 후. 이모, 어쩜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어이없지 않아요? 이모도 몰랐죠? 호들갑 떨지 마. 이모 아직 완쾌 아닌데 네가 그럼 더 아프셔. 황당하니까 그러지. 아니, 황당한 게 아니라 배응망덕한 거지. 그게 그거지 그거. 사정이 있겠지. 3년 동안 규태 오빠 봐놓고 그런 말이 나오니? 그러니까 더 어이없다는 거야. 그렇게 이모한테 잘한 척하더니 뒤통수 제대로 갈기고 간 거잖아. 남이야. 그 입 좀. 아니 우리도 모르게 야반 도주 하듯이 짐 빼놓고 미안하다는 쪽지 한 장 남기고 사라지면 끝이야? 이모 병원에 계시는 동안에도 한 번도 안 왔죠? 그럴 줄 알았어. 완전 나쁜 놈이었어. 규태 학생 왔다 갔어. 정말요? 규태 오빠가 이모 병원 왔었어요? 왜 말씀 안 했어요? 와서 뭐라고 하고 갔어요? 이모한테도 말 안 하고 간 거 맞죠? 아니야, 말하고 갔어. 수술 다음 날 와서 고마웠다고, 앞으로 잘 살겠다고 하고 갔어. 너무 그러지 마. 그려러니 하고 잘 보내줬어. 그러니 그런 오해들 하지 마. 1년치 월세도 내고 갔어요? 그 오빠 돈 없는데 어디서 구했대요? 사채 쓴 거 아니야? 돈 다 받았다. 그가 미안했다고 하면서 돈 주고 떠났어. 규태 학생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환경이 어려워서 잠시 힘들어서 그런 선택을 했던 거고 지금은 다 정산하고 갔어. 오히려 규태 학생 이사 가는데 도움 못 해줘서 미안한 마음이 더 커. 우리 이모 진짜 천사야. 그럼 이제 저 방에 여자로 들이시는 거 맞죠? 말해 뭐해. 당연히 월세 꼬박꼬박 내는 착한 세입자 들어와야지. 그래서 말인데 나 이제 사람들 그만 들일까 한다. 너희도 올해까지만 있다 좋은 데 찾아 나가. 마지막 달 월세는 내가 선물로 안 받을게. 이모 왜 그래요? 힘들어서 그래요? 여기 정들어서 떠나기 싫은데 왜 가라고 하세요? 맞아. 수술하고 났더니 몸이 많이 약해졌어. 이제 월세 안 놓고 친구랑 함께 살까 해. 친구도 자식들 모두 대학생에 직장으로 다 컸으니 혼자 외롭다고 함께 지내자고 하더라. 너희들한텐 미안한데 내 눈치 볼 거 없이 내일이라도 갈 데 있으면 가거라. 회사에서도 좀 멀어도 이모가 좋아서 여태 있었는데 가라고 하니 너무 서운해요. 나 울 것 같아.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이기적이었죠. 이모는 큰 수술로 몸도 안 좋아지셨는데 우린 새로운 사람이나 드리라고 하고. 죄송해요. 저희 잘 상의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만 나가자 남이야. 월세를 접을 생각은 없었지만 남학생의 무거운 어깨를 보고 깨달았어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까지 온 거구나. 그럼 저라도 조금 가볍게 해줘야겠다 싶어 먼저 새들어 살고 있는 두 아가씨들에겐 미안하지만 접기로 마음먹었어요.
병실에서 눈물을 보이던 남학생을 보고 서로 떠날 때가 됐다고 여겼는데 생각보다 일찍 떠난 덕분에 저도 임대업을 정리하기 훨씬 수월했습니다. 집 1년 전 월세로 시끌벅적하던 집은 그렇게 조용한 공간으로 바뀌고 대신 저를 위해 친구가 들어와 살았어요. 그렇게 20년이 훌쩍 흘렀고 유방암 초기에 수술을 해서 재발할 확률이 적다던 의사의 말은 틀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재발한 유방암으로 양 가슴을 모두 제거해야 했고 지금은 위에 전이 된 상태로 저 역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를 상황까지 왔어요. 또 하나 슬프지만 친구가 저에게 했던 욕처럼 친구는 올해 초 잠을 자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이젠 정말 홀로 남겨졌구나 마음을 굳힐 때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계십니까? 말씀 좀 물어보겠습니다. 누구세요? 물건 팔러 온 분이면 안사니 그만 돌아가세요. 물건 팔러 온 사람 아니고 사람을 찾고자 실례했습니다. 사람이요? 나 여기 혼자 사는데 누굴 찾는단 말이요? 혹시 김점순이라는 어르신 알고 계신지요? 이 집이 바로 그 어르신 집인데 혹시 이사 가셨으면 알고 있는지 여쭤볼게요. 김점순이요? 김점순은 난데요. 아이고, 이모님, 저 규태입니다. 기억하세요? 여기서 새빵살이 하다 야만 도주한 규태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너무 놀라 한동안 주저앉았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문을 열었어요. 어느새 중년이 된 남학생과 아내로 보이는 여성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규태 학생 맞아요? 이모님, 규태가 왔습니다. 울지 말아요. 이렇게 잊지 않고 날 찾아주다니 이제 진짜 편안히 눈 감을 수 있겠네.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얼굴은 왜 이렇게 상하시고요? 전 혹시나 이사 가셨으면 어찌나 무서웠는데 이렇게 계셔주셔서 감사해요. 이모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다시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보, 그만 울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전 이 남자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반가워요. 이렇게 예쁘고 참한 아내와 살고 있다니 정말 기쁘네요. 그래, 지금은 뭐하고 살아요? 그 애 시험 떨어지고 다음에 합격해서 지금은 스위스 한국영사관에 있어요. 외교관이 되셨군요. 아이고, 정말 잘 됐어요. 축하해요. 난 규태 학생이 잘 되리라 믿었어요. 근데 스위스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여기에 왜 있어요? 한국에 볼 일 있어 왔어요? 네, 어머님 모시러 왔습니다. 어머님? 규태 학생 부모님은 사고로 모두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모두 돌아가시고 제 평생 은인인 김점순 어머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네, 어머님. 부족한 저이지만 앞으로 어머님의 양아들, 양며느리로 끝까지 최선을 다할 테니 받아주세요. 제 남편 저와 연애하면서부터 늘 어머님 말씀만 했었어요. 천하의 고아나 다름없는 자신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1년 넘게 월세가 밀렸어도 자신의 생일상을 차려주셨고 밀린 월세를 두고 도망쳤을 때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주셨다고요. 그래서 더 악착같이 공부해서 꼭 성공하면 그때는 기쁜 마음으로 어머님 모시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뭐라고.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요. 더구나 이렇게 잘 돼서 내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좋았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네요. 어머님, 이제 제 어머님이 되어주세요. 제가 평생을 모시겠습니다.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일을 어쩌나. 그러기엔 늦었어.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요. 말씀은 정말 감사한데 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짐이 되긴 싫어요. 이 집도 조만간 정리하고 요양병원으로 들어갈 준비하고 있어요. 더 늦기 전에 이렇게 날 찾아줘서 고마웠어요. 어머님, 제가 의사예요. 제가 아는 인맥 다 동원해서라도 어머님 가시는 날까지 편하게 모실 테니까 제발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안 그러면 제 남편이 하늘어 살다가 죽어요.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못난 아들 마지막 소원 들어준다 생각하시고 저와 함께 가요. 예? 저희 어머님은 저희 가족들과 3년을 더 사시다 돌아가신 남편 곁으로 묻히셨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짐이 되는 게 싫다고 말씀하시던 어머님은 정말 제 인생에 있어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처음부터 금남의 구역이었던 집에서 월세로 살게 해주신 것도 어머님이었고, 가난한 저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돈의 압박도 주지 않았고, 제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생일상도 받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망치듯 나간 나에 대한 그 어떤 원망도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리워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에는 말도 못할 할 수 없는 오묘한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그 인간관계 속에서 자칫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었던 저에게 새로운 날개를 달아주신 은인인 지금의 어머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드리며, 저처럼 힘들어하는 청춘들이 있다면 절대 외면하지 않고 배운 그대로 실천하고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